공포지수가 5년 만에 최고라. 대공황급 위기 온다. 진짜 무서운 생각이 들죠.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은 맨날 위기래, 이 말을 참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그 위기가 진짜 왔잖아요. 저는 작은 단서만 있으면 그 단서를 추적해서요, 현재를 분석하고 과거를 반추합니다. 그런 다음에 추세선을 만들어 보고요, 미래를 예측하거든요. 그 추세선에서 미래가 예측이 되거든요. 그럼 미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이 됩니다. 제목은 이 미래 경제에다 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단어의 글자들이 제목으로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적인 단어가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이 된 거 보셨죠? 저는 그게 지금도 충격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부정적인 단어만 나오는 그런 지표가 나옵니다. 제가 인위적으로 제 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현혹을 시키기 위해서, 또 구독자분들을 늘리기 위해서 제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 추이 2025년 4월 4일에 45.3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때는 2020년 3월 16일에 82.69까지 올라갔거든요. 2008년 10월 27일 이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그때는 80.0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45.31이에요.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시작. 뭘 시작했느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제 시작이 됐는데 45.31이다. 그러면 과거로 쭉 돌아가 보자고. 과거로 45하고 비슷한 데가 어디 있느냐. 2020년 4월 21일에 45.41이 있습니다. 45.41. 지금 45.31이에요. 뭔가 변동성 지수가 높아진다는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 빅스는요, 일반적으로 공포지수라고 합니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경제에 충격이 오는데 그 충격의 범위가 지금 굉장히 크다는 뜻이에요. 와, 장난 아니죠. 이제 시작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이제 시작입니다. 4월 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발표가 됐습니다. 약 50여 개국의 관세가 발표가 됐고요. 여기에 기본 관세를 먼저 부과하고요. 보편 관세라고 하는 10% 관세를 먼저 부과하고요. 그리고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상호 관세는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기본 관세 플러스 상호 관세를 하니까 아마 대한민국은 25%인데 이게 상호 관세까지 하면 보편 관세까지 하면 지금 25.2%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관세를 이겨낼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중국은 34%입니다. 이미 기존에 관세가 있습니다. 적어도 15%에서 25%까지 관세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35%를 더 매깁니다. 그러면 중국은 50%에서 60%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중국이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베트남은 46%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태국은 36%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인도네시아 32% 못 버텨냅니다. 브라질 10%도 못 버텨낸다고 하는데 이거 굉장한 큰 위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가 45.31까지 올라갔습니다. 5년 만에 최고가 됐어요. 5년 만에 최고. 5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작년에 8월 5일인가요? 8월이었고, 예, 엔캐리 자금에 청산될 때 그때가 38.57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45.31. 장난 아니죠. 이게 말입니다. 결국은 트럼프 관세가 100년 전에 악몽을 불러올 거다. 후보 대통령 때 관세를 평균 6% 올렸을 때만큼 충격적이다. 아니 그보다 더 충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미국의 평균 관세율을 보면요. 1900년대에는요. 13%. 예, 그러다가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23%였습니다. 23%. 그러다가
1929년 3월에 미국의 후보 대통령이 취임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때 관세를 15.8%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1933년에는 19.8%까지 올렸고요. 지금은 22%입니다. 자, 후보 대통령 때 1929년, 1930년 이때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계 대공황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 세계 대공황의 시대가 지금 일어나지 않을까요? 평균 관세율이 작년에만 하더라도 2.5%였는데 이게 22%까지 올라가면 당연히 대공황급 위기가 터질 수도 있다. 이 말이 현실이 될 겁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도 여러분 주가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S&P 500 대형주 중심의 미국의 주가 지수입니다. 예, 지금 고점 대비하면 벌써 17.4%나 떨어졌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에 23.3%가 올랐었거든요. 그중에 17.4%가 꼬꾸라진 거예요. 지금 이거요 17.4%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작년에 1111.8포인트가 올랐거든요. 예, 올해는 1070.07포인트가 떨어졌고요. 이제 말입니다. 다 상쇄할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이것을 보니까 갑자기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코로나 팬데믹 때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코로나 팬데믹 때는요. 2020년 1월 24일에 고점까지 올라갔을 때가 3295.47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이게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일 때 3월 20일에 2304.92까지 떨어졌습니다. 30.1%가 떨어졌어요. 30.1%. 고점 대비하면 30.1%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990.55가 됐으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진짜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진짜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 그 정도로 말입니다. 여러분 시장에 불안감이 크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닷컴버블의 위기 때도 한번 볼까요? 닷컴버블의 위기 때는 보면요. 지금 2000년 4월 28일을 1452.3입니다. 여기에다가 닷컴버블이 한창일 때 2002년 10월 4일입니다. 그때가 800점 58까지 떨어졌습니다. 58까지. 그럼 얼마나 빠졌을까요? 적어도 651.72가 빠졌잖아요. 651.72가 빠졌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충격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때는 44.9%가 떨어졌습니다. 44.9%. 자, 우리가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 때는 30.1%가 떨어졌고요. 닷컴버블의 위기 때는 44.9%가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17.4%가 떨어졌습니다. 위기로 가고 있는 거 맞죠? 충분히 갈 수가 있죠. 제가 과거를 반추해서 본다고 했잖아요. 과거 코로나 팬데믹 때를 반추해 보니까 지금이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다 느껴지고 여기에 닷컴버블의 위기 때까지도 지금 올려다 보니까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나스닥을 보니까 야 이거는 더합니다. 나스닥은 말입니다. 2024년에 작년이죠. 28.6%가 올랐습니다. 2023년 12월 29일에 보면요. 15,011.535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에 19,310.79까지 올라갔거든요. 28.6%.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고점 대비해 보면 22.3%가 떨어졌어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이 17.4%가 떨어졌는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2.3%가 떨어졌습니다. 무려 4,468.86이 빠진 겁니다. 뭔가 두렵죠. 자, 이것을 보니까요. 코로나 팬데믹 때 떨어졌던 것 실제로 24.5%가 떨어졌거든요. 2,231.52가 빠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2020년 1월 2일에 9,092.19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3월 24일에는 6,860.67을 기록했습니다. 이때가 24.5%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22.3%는 뭔가
많이 떨어졌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시장에서는 공포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공포감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빨리 협상이 안 되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장에 더 큰 위기를 저는 몰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말입니다. G2 미국과 중국의 관세가 이게 어느 정도 협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관세 폭탄의 위험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마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중국도 그냥 맞불 관세를 때리고 말았어요. 미국이 34% 관세를 때리니까 마찬가지로 중국도 34% 관세를 때리고 그 외에 광물 수출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대공황의 위기는 더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극적 타협이 있지 않는 한 위기는 점점 커질 거예요. 더 강해질 거고요. 더 충격적이 될 거고요. 게다가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잘 못 됩니다. 자존심 싸움을 하거든요. 하늘에 태양은 두 개일 수가 없거든요. 서로 태양이 되고 싶어 합니다. 서로 태양이 되고 싶어 하니까 결국은 더 큰 충격이 터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대공황급의 위기도 저는 충분히 발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나쁜 이야기를 한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팩트대로 이야기하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하니까. 그러나 그 말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제가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합니다.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의 경제활동에 참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설명한 게 몇 개월 후에는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참고를 하는 것 잊지 마시고 시장에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오늘도 진짜 강조합니다. 진짜 강조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빈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을 쓰고 보셔야 돼요. 지금처럼 신경을 쓰지 않고 보잖아요. 그것은요 오히려 여러분 진짜 충격이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